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결국 이제 빠져버리는데, 어제랑 이제 그저께 시장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계속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좀 빠지는 흐름에 결국에 좀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좀 밀리긴 해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대체로 많이 빠지고요. 코스닥도 1% 정도의 좀 하락 수준인데요.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내일이나 하여튼 뭐 모레 정도, 다음 주 정도 해서 상황을 보시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조금 모습들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했어요.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외인과 기관들은 특히나 외인들은 어제 매수 대비해서 너무 많은 물량을 또 오전부터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우선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도 급등주는 있습니다. 미래컴퍼니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AS 좀 바로 도와드리고 오늘 종목들은 종목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종목은 PCB 업체인데요. 그 FCBGA라는 조금 PCB 쪽에 생소하실 수 있는데 패키지 기판 최강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 오늘도 상승 중에 있고요. 어제 제가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5G 관련주들도 좀 관심권에 있긴 한데 그건 상황 봐서 천천히 하도록 하고 우선은 실적주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AS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부터 보죠. 주가가 나쁘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계단식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효성그룹의 수소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또 효성 첨단 소재의 신소재 이슈도 같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오늘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약간 좀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조금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박스권이고 사실 이게 박스권 그려두면서 가주는 구간이었는데 시장 쫙 밀려버렸죠. 조금 아쉽게 되긴 했어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요.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좀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 보시면요. 이 상황 박스권, 이 자리 있죠? 네, 이게 한 50만 원 구간 되는데 큰 문제 없는 이상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는 순간 바로 치고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원체 시장이 많이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힘겨운 구간을 버티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신규적인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우선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심권에 있다 생각하신다면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은 꽤나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 AS를 할게요. 이 종목을 추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갔다가 떨어졌어요. 오늘 좀 봐드릴게요. 자, KG 스틸인데 오늘 한 9%, 10% 정도 빠져요. 저도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 종목 실적은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올해 나는 종목입니다. 자, 빠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이 우선 실적만 보면요. 블록딜 이슈가 터졌습니다. 참 답답하게도 갑자기 블록딜 이슈가 나왔어요. 실적은 이런 상황이에요. 반기까지 작년 3조 3천억에서 반기가 2조가 넘었고요. 이익 자체는 작년 거의 3천억인데 올해 벌써 반기 2,200가량 찍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오늘 이게 빠지는 이유가 블록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G그룹에서 하필 KG 스틸의 지분을 한 700억 가까이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요? 쌍용차 쪽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단가, 블록딜 매각 단가는 얼마냐면요. 11,300원입니다. 11,300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 11,3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분봉 상황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 11,300원 정도가 바닥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크게 빠지진 않고 있어요.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록딜 한 수량 자체 600만 주인데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래로는 사실 던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거래량 자체가 아직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 던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난 종목이고 차트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추세 라인 자체를 깨는 그림, 터치하거나 깨는 그림 나올 때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완전 급등하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흐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11,300원 아래거나 부근일 경우에는 더 주가 안 빠지거든요. 이거 그냥 따라 들어가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바로 당장 안 움직일 수는 있어요. 보통 이렇게 블록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은 이 포인트에서 여기 바닥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횡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살짝 움직이거나 위로. 밑으로 떨어지진 잘 않습니다. 이 가격 지킬 거예요. 왜요? 실적이 원체 좋은 종목이니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만 이 600만 주 물량을 가져간 블록딜 떠간 증권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관 쪽에서 상황 보다가 매도를 할 건데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은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싸다. 그 물량 자체가 소화를 아주 느긋하게 시킬 겁니다. 소화되는 게 아마 장 끝나면 나올 거예요. 몇 주를 팔았나 이런 식으로 아마 기타법인 쪽이나 아마 잡힐 겁니다. 그 포인트 보면서 대응하시되 11,300원 요 자리 근처나 이 자리 아래는 정말 싼 가격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가요. 이렇게 쫙 갈 겁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혹여나 KG스틸 없으신 분들은 현재 구간대 기회로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필옵틱스 볼게요. 필옵틱스도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막 급등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매수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 그래도 차트 상황은 어떤 식인가요? 상승을 주고 있죠. 네, 바닥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줍니다. 최근 들어서의 단기 차트 상황 보더라도요. 확대를 좀 더 해드릴게요. 별로 안 빠지고 있죠? 팡팡팡팡 올라갑니다. 자, 오늘 상황도 괜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필옵틱스의 이슈들, OLED 쪽도 그렇고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 실적 포인트가 완벽하게 돌아선 포인트로 말씀드렸잖아요. 팡 튀는 포인트. 매출과 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쉬지 않고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바닥에서 움직일 때 생각하신다면은 1차적으로 이 구간대 보셔야 돼요. 10,000원대 정도는 기본적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뭐랑 같이 보시면 될까요? 이 종목 지금 9,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가도 제가 추천드릴 때 나무가 수익 잘 나고 있지만 9,800원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 지금 11,000원대까지 왔는데 비슷한 상황이 아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올려치는 모습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차트 상황에서 보자면은 비슷한 구간으로 나무가 오르기 직전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모습 나와주면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된다면 바로 9,500원대까지 흐름은 타면서 10,000원까지 간다. 10,000원 넘어가면 또 뭐가 되죠? 호가창 자체가 50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0.5%씩 움직여요, 한 호가에. 스캘퍼 분들이 또 수급도 많이 붙는 상황이라 매매하기도 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상황 보고서 또 정리하면 되겠죠? 자, 홀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도 어제 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제 오후장 내내 상승을 하면서 어느새 수익률이 1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시장이 안 좋아도 갈 종목은 간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나는 종목이니까 이 자리 있죠? 네, 16,750원짜리 넘어가는 게 보일 거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 안 좋아도
어제 시장 급등 나고 오늘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0. 현재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여기 넘어간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16,750원 넘어가면서 17,000원 돌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매번 반복이지만 이 구간에서의 포인트들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죠. 얼마예요? 18,000원, 19,000원 이렇게까지 라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차트 크게 펼쳐놓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딱 보았을 때? 와, 진짜 바닥에서 가다가 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 아시잖아요. 네, 이러다가 다시 여기서 팡 튀는 모습. 그거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종목은 제가 추천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빠졌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파시지 마시라고 제발. 후회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잘 가고 있습니다. 잘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컴퍼니 볼게요. 미래컴퍼니가 오늘 많이 급등을 해요. 뭐 그저께도 추천하고 나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몇 %까지 갔냐면 거의 2%까지 현재 한 10%대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한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 약간 쉬는 듯 움직임이 없었고 오늘 다시 팡 튀어 올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익률이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을 고민해 봤을 때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큰 바닥에서의 상승 그림들 거의 뭐 쌍바닥 포인트도 있고요. 더 밀어봤을 때 저 바닥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봉, 월봉 보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잠깐 잘렸네요. 요렇게 보고서 코로나 때 깊은 자리를 좀 빼더라도 요 그림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천천히 빠져 있다가 바닥을 확인하고서 팡 튀는 모습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 지금 한 주간 동안 17% 올랐는데요. 팡 튀어 오를 때 바로 전 고점이나 떨어지기 직전 자리들, 요런 자리 한 25,000원짜리나 여기 자리가 한 3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차트 제가 전체로 피면은 이 종목 얼마라고 기억하시나요? 저기 위에 2018년도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에요. 근데 저때 상황 2017, 18년도 때보다 현재 매출, 영업이익 부분에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2018년도 수준의 현재 실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올해. 근데 주가 수준은 이게 몇 토막일까요? 7분의 1 토막 상황이에요. 예. 이 바닥에서 터치하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까지 못 간다는 거 4만 원까지? 제 큰 욕심 안 내잖아요. 큰 욕심인가요? 이 차트 전체에서 제가 4만 원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큰 욕심인가요?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데? 그죠? 큰 욕심은 아니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돼요. 원체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 그리고 역시나 미래컴퍼니의 실적을 본다면 그럴만도 하다. 보세요. 2019년대 영업이익 37억, 그다음 180억 적자였고요. 2020년도 작년에 46억 흑자였다가 올해 반기인데 195억 영업이익이에요. 매출 자체도 완전 그냥 싹 갈아엎어졌어요. 확 올려쳤거든요. 주가의 흐름은 어찌됐든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고 일단 미래컴퍼니 들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추이를 보다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결국 뭐 어제 제가 이제 심택 말씀드렸잖아요. 심택 말씀드리고 어제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은 나머지 흐르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을 때 시간이랑 비교해 본다면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 중인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은 같은 업종에서요. 말씀드릴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서키트. 자, 우선은 코리아 서우라고 우선주하지 마시고요. 코리아 서키트를 하는 거예요. 뭐 우선주가 어제 차트 보면은 급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코리아 서우 보면요. 네, 어제 이런 차트였어요. 이게 좀 보이시려나요? 라인 보이시나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라인. 푹 갔다가 푹 떨어졌어요. 네,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게 더 빨리 움직일 거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 마시고 팔기 힘들어요. 코리아 서키트로 해주세요. 네.
자, 우선은 코리아 서키트 전체 주봉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2020년 코로나 때 바닥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주는 흐름이고요. 이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이렇게 라인 잡혀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자리, 완전 그냥 진바닥 중에 진바닥, 뭐 끝바닥이라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현재 이 구간 자체 라인은 좀 진하진 않지만 이 구간 좀 진하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120주선 라인을 제가 좀 진하게 바꿔볼게요. 이 라인 자체가 보세요. 보이시죠? 약간 두꺼운 자리. 여기 살짝 이제 깼다가 올라올 때 항상 주가가 많이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120주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 라인 탔어요. 그죠? 네, 이런 큰 자리 탔거든요. 여기서 올려쳐요. 다시 일봉으로 갈게요. 네, 보자면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나와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종목의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트를 물론 보긴 하지만 실적 추이를 보자고요. 자, 이 종목 심텍보다는 실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낮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 작년에 매출이 1조 4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851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반기까지가 매출이 8천억이었어요. 무조건 작년치 넘어갑니다. 작년치가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또 사상 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 851억이었는데 올해 반기가 643억입니다. 네,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요. 근데 하반기 때 조금 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 DDR5 이슈도 있지만은 이 회사의 FPGA 그 PCB 기판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 갤럭시도 그렇고 PCB 기판 자체가 점점 얇아져야 되고 거기에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얇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계속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FPGA 관련한 수요에 대한 부분, 2차 전지가 뭐 2030년까지, 2000 몇 년까지 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수요 대비해서. 똑같아요. FPGA 마찬가지예요. 네. 물량이 딸려요. 언제까지요? 2026년까지라고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몇 년 동안 최소 3, 4년은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서키트의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 바닥이구나라고 단기 조정 자리니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 자체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큰 차트로 보면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와요. 주가 자체가. 전체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성장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계속 가요. 계속. 그런데 이번에 바닥 자리가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나는 이 바닥 자리에서의 상승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토론 방송에서 어제도 이제 심텍을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심텍보다는 약간은 고평가예요. 심텍은 올해 기준으로 PER 4배 수준인데 거의 4배예요. 근데 코리아 서키트는 한 4.5, 5 이 정도 나와요. 한 4.5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평가긴 하지만 차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해요. 자, 심텍도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심텍도 보면요. 요 그림이잖아요. 주봉이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는 그림에서의 터치 포인트 잡고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PCB 업체들 자체가 다 이런 그림으로 가요. 대덕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치는 그림들이.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너무나 좋은 업종들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주면서 팡팡팡팡 가는 그림이 심텍도 그렇지만 코리아 서키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분하게 종목 매수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짧게 보지 마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오늘 안 가더라도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하반기 실적주로 기관과 외인들이 수급이 쏠리는데 그중에서도 시총 자체가 한 4천억, 5천억에서 조단이 딱 1조, 2조 요 정도 사이즈의 종목도 있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좀 아쉬운 KG 스틸 반드시 꼭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좋은 자리가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코리아 서킷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아이린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